이번 주 김달진의 미술사 이야기는 한국 미술평론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결국 미술평론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미술평론가들의 활동에 대한 역사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창작인들만 얘기를 하는데, 또 미술에서 미술의 어떤 리더, 또 미술의 어떤 평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또 그 평론가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평론의 역사가 또 우리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같은 궤도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년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 신춘문예라는 거를 발표를 하죠. 각 신문사에서 뭐 소설, 뭐 시조, 뭐 희곡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춘문예 미술평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어떤 응모자가 이제 많지도 않고, 그래서 동아일보의 그 신춘문예 미술평론은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조선일보는 올해도 신년에 미술평론 당선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 원고지 70매 이런 분량의 원고를 받아서 단독 심사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조선일보 같은 경우 오광수 선생님이 이제 심사위원을 하다가 또 아무래도 연세도 많아지시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경기대학교 박영택 선생님이 좀 하다가 최근에는 그 이선영 선생님이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심사에 그 당선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술평론가들의 그 활동이 어려운 거가, 미술평론가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또 그런 평론가가 있는가 하면, 거기 처음에 등단해서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 당선됐던 사람들의 존재,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이렇게 평론가가 되는 길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미술평론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미술평론가 누구야?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신춘문예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당선이 돼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뭐 글을 쓴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미술평론가라는 그런 또 타이틀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신문사 이런 경우에서 이제 글을 쓰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서도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명칭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이렇게 크게 우리가 평론가로서 활동을 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신문에 갑자기 신문에 그 필자 직함에 미술평론가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이런 미술평론가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거가 조금 신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술평론가는 평론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술사, 뭐 미술교양적인 이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을 이런 언론사에서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서 뭐 대단한 평론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글쓰는 일종의 칼럼니스트하고 평론가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 쉽게 그 미술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술평론가로 한번 등단을 하고서도 그 지속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 평론의 역할이 많이 지금은 좀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평론가들이 어떤 전시기획, 큐레이터 역할까지를 다 했었는데,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뭐 광주 비엔날레라든지 막 이런 굵직굵직한 전시들이 생기면서 그 어떤 무게의 축이 평론가에서 큐레이터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큐레이터들이 전시에 대한 기획을 하고 어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래서 평론가에서 큐레이터로 어떤 무게의 축이 이렇게
넘겨줬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평론가다, 이 사람은 큐레이터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해서 또 얘기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한국미술평론가협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술평단이라는 잡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평론가들의 그 활동이 이게 개간 잡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술평단에 보면은 뒤에 지금 보면 그 회원 주소록에 그 평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론가 몇 명이나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4페이지 정도의 이런 많은 평론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회원 주소록에 올라가 있고 또 평론가로 하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미술계에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활동하느냐, 이런 평론가를 사실 숫자로 세어보면 굉장히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가 사실은 숫자적으로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드러나서 활동하는 평론가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래서 평론가의 활동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글을 써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의 지면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또 잡지에서 평론가들한테 글을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그 잡지는 잡지사대로 자기들과 이렇게 잘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이런 평론가를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작가가 아니라 평론가들이 꾸준히 글을 써서 평론집으로 발표를 하는데, 정말 그런 평론집이 실질적으로 평론집은 나오지만 숫자적으로 별로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론가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어렵고, 또 대학교 교수 굉장히 어렵죠. 미술평론, 미술사 이런 걸 가지고 대학교에서 이론 교수로 채용하는 사례도 적고, 또 강사 자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론가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몇십 년 전에 원고지 한 매 그 원고료가 지금도 이렇게 그 원고료로 주고받고, 또 이렇게 어떤 글에 대한 어떤 지식의 어떤 노고, 이런 거를 그 장당 얼마에 이런 걸로 정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의 그런 비애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국 그 미술의 평론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쭉 이제 작품 미술 활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평론이 이루어졌죠.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어떤 그 미술 평론가 이런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해방 전후 비평과 책에서 초기에 어떤 미술평론의 활동을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전시회를 이렇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그 미술평론은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가 평론가라는 분들이 전문적인 평론가 등단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글 잘 쓰는 작가가 또 다른 작가의 그 작품을 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평론 활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야내기 문해요시라든지, 또 병관식 선생님은 국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장발 선생님, 서울대 초대 미대 학장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화가, 선생님들이 글을 쓰고 이러면서 평론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방 전후 50년대까지 우리 평론에 대한 거를 더 궁금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평론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술평론가를 얘기를 할 때는 다 우리 미술사 쪽으로 지금 자리매김된, 이제 돌아가셨죠. 작년에가 그
성남 이경성 관장이 타계하신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이경성 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대 그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평론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쭉 처음에 이화여대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홍익대학교로 그 이경성 관장님이 자리를 옮기셨죠. 그러다 이경성 관장님이 나중에 그 81년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그동안에 행정직 관장이었었는데 전문직 관장이 기관장을 맡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초빙이 돼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경성 관장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미술평론가 1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 평론가가 대학교 교수에서부터 미술평론 또 그 당시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런 큐레이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경성 관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오광수 선생님이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 그 전시 자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경성 관장님 같은 경우 이제 평생 미술평론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군데 그 관장을 역임을 하면서 또 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전에 굉장히 많은 책을 냈습니다. 책이 뭐 한 20여 권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경성 관장이 미수 논청을 만들면서 많은 후학들이 여기에 글을 쓰고 또 여기에 이제 간사라고 해야 될까 그 실무적인 일을 또 해서 제가 이런 책도 만들어 냈기도 했고요. 또 그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류 미술 평론가로는 그러니까 박래경 선생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수도여사대 지금의 세종대학이죠. 독일에서 돌아오셔서 그쪽에 교수를 하시다가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 2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1호 여류 미술평론가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아쉬웠던 것이 이 미술계가 너무 작가 위주로 이야기가 된다 싶어서 2018년에 한국미술평론의 역사라는 이런 전시를 기획을 해서 굉장히 미술사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왜 이 전시를 기획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경성, 오광수 이런 분들은 거의 본인들이 저서가 정말 뭐 20권 정도가 될 때로 책을 많이 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초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했던 유준상 선생님이라든지 이분은 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했죠. 이런 분은 평론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의 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글 썼던 것이 잡지라든지 또 어떤 전시의 서문 같은 건 남아있는데 본인의 저서가 한 권이 없다는 거는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평론가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결국 평론가를 다룬다는 것이 우리 평론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평론가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쭉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1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경성, 뭐 석도륜, 정병관, 뭐 방근택, 이명방, 유준상, 이구열, 이일, 뭐 박래경, 박용숙, 김윤숙, 김인하, 오광수, 원동석 해가지고 그 당시 나름대로 1938년 이전에 출생하신 평론가를 일부라고 해서 그 15명을 한쪽에 이렇게 모았고요. 또 한 거는 이제 우리 미술평론가 우리 2,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40년대 뭐 김보경, 뭐 송미숙, 유홍준, 윤범모, 이재현, 뭐 박영택, 김종길, 강수미 가장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좀 젊다고만 할 수 없지만 단희정 선생까지가 또 36명을 묶어서 우리나라 평론가 51명에 대한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 오랫동안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던 정병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분이 이렇게 제대로 된 저서 이런 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됐고요. 또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는 여기에 그 정병관 선생님이 우리 그 박물관을 개관하고 그 경복궁역 근처에 있었을 때 한번 오셨는데, 그때 그 찍었던 이 사진 한 장이 나중에 그 정병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서울대학교의 영정사진으로 이 사진을 사용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의 기록이 이렇게 유용하게 이렇게 어떤 이용이 되는구나, 활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우리나라 미술평론에 대한 역사가 다 들어있고요. 또 미술계에서 일어났던 평론에 대한 어떤 그 사건, 이런 것이 다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평론에 그거를 엮었던 그런 책인데요. 여기에 뭐 대충 뭐 얘기를 한다면 그 미술평론가 오광수와 그 화가 하인두 선생님의 어떤 표절 논쟁, 또 당근택 선생님이 박서본 선생님의 어떤 묘법에 대한 거를 비평한 그런 이야기, 또 문명대와 서수혁 선생님의 어떤 비평 논쟁, 또 김한기 평가에 대한 시비, 또 미술가에 대한 평가가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이런 거, 또 일제식민전제를 청산하는 길, 이런 것들이 평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우리 미술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다시 담론을 만들어내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시가 우리나라 어떤 평론의 역사를 돌아볼 때는 꼭 봐야 될 이런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2019년에 그 박물관 미술관 우수 활동상에서 또 저희가 이 출판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평론가나 큐레이터나 그 미술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 미술 평론의 역사 이런 거에 굉장히 기본적인 책이고요. 또 그때 마침 가서 만났던 김윤수, 유준상, 박용숙, 이런 분들이 저희 가서 만나고 온 1, 2년 후에 다 타계를 하신 거예요. 김윤수 관장님까지. 그래서 야, 그때 전시 기획을 참 잘했구나.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미술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평론의 힘, 또 평론가들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